안녕하세요. 굿닥터 굿라이프의 안지민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노인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어 척추뼈 자체가 굳은 상태이거나 허리를 펴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짐으로써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퇴행성으로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닥터 굿라이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비수술 통합의학 전문 강남 레전드 의원의 박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테로 나무의 연령을 알 수 있다면요, 사람의 건강은 척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척추를 곱게 세워야 이 건강과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장님, 우리가 보면 100세 시대를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척추 질환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피가 맑아야 되고 척추가 곧아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3대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 넓은 의미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척추에만 한 20년 동안 매달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우선 척추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온몸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조직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 뿌리가 좋아야 나머지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혈관, 신경 이런 재배열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삶을 영위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척추 질환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좀 생소해요, 사실. 이 병은 어떤 질환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야말로 척추관 협착증은 단어 그대로 협착이라는 말은 한자로 좁아질 좁아질 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사이가 좁아지는 건데, 여기 지금 모형을 좀 보시면 여기 이쪽 보이는 이 자리가 하나의 뇌에서부터 내려올 때 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 사이가 좁아지면서 동시에 위축이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관도 좁아지기 때문에 MRI상에서 찍었을 때 이게 좁아지고 이 좁아질 때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을 누르기 때문에 이게 신경입니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그러면 흔히 말해서 척추 사이의 모든 전체적인 조직들이 좁아지고 인대가 좁아져서 이 신경의 압박을 가하니까 그 부위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척추관 협착증은요, 이렇게 허리를 펴면 아프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 안 아프다라고 들었어요. 증상이 맞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협착증 정의라는 건 여기 모형을 보시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하고 허리는 바나나가 2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목도 이렇게 휘어져되고 허리도 이렇게 휘어져되고, 물론 등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이 뒤쪽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형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뼈가 다 보이시고 사이에 물렁뼈가 좀 보이실 거예요. 연골 그러지 않습니까? 협착증이라는 건 이 사이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좁아졌을 때 압박을 가하면 자꾸 여기 물렁뼈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주다 보니까 이 자체가 눌러지면서 우리가 여기 신경에 부담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구부리니까 이 신경하고 이 연골 사이가 좀 떨어지니까 통증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협착증 진단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도 허리를 구부렸을 때 좀 덜 아프다. 디스크는 그 반대죠. 이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록 자꾸 뒤에다 스트레스를 주니까 통증이 더 온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허리 통증 환자 1000명 중에요, 70명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41%가 척추관 협착증을 호소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퇴행성 척추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생겨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100% 표현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질환은 협착증은 일종의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어떻게 몸을 썼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입시 경쟁을 치르다 보니까 엎드려서 많이 잠을 자다 보면 측만증이 오면서 한쪽으로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척추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옆으로 비틀어지거나 또 이쪽으로 비틀어지거나 할 때 한쪽이 압박을 가기 때문에 일찌감치 퇴행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전에처럼 우리가 건강한 식품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라든가 영양분을 공급할 때 정상적인 우리가 몸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는 퇴행성이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젊은 사람한테 퇴행성 질환이 왔다고 말은 현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환자군이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에 걸릴 수 있는 큰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전국적으로 진료를 경상남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환자를 전체적으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에서 진료를 해볼 때 경험을 보면 농사를 지을 때 그 자세라는 게 밭농사 같은 경우 논농사는 허리를 구부린다고 하지만 밭농사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호미로 하나 물건을 캐면서 골반 틀어져요, 허리 틀어져요, 또 농작물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별의별 자세를 다 취합니다. 용접하신 분들이나 건축업에 종사하신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앉아서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나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 몸 자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반복적이고 세월이 가고 또 그게 또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중첩되면서 점점 퇴행이 올 때 특히 척추 쪽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협착증이 주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이 협착증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사실요, 제 주변에요, 30, 40대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20대 우리가 성장이 주로 한 20살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대 초반이나 후반까지도 성장이 드물게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다치면은 얼마 안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가지 않아도 통증이 호전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 세포가 재분열하면서 통증이라든가 다친 인대 조직이나 모든 조직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성장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대 말씀을 하셨는데 30대도 아직 젊은 나이죠. 30대도 적고 40대도 젊고 요즘에는 몸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50대 가서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일단 30대부터는 노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30대를 노화가 왔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몸속에서는 이미 세포 작용들이 노화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30대 때 음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세 문제 같은 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먹습니다. 직장 취업도 잘 안 돼가지고 어쩔 때는 또 음식도 제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다 보니까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2000년도쯤에 방송이 나왔을 때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많이 강조했는데 네, 그렇죠. 제가 노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미네랄, 비타민 문제가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5대 영양소를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맨 처음에 그걸 강조했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무렵에 언론이나 방송 나갈 때 이제 5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 시대로 지금 가야 된다. 각종 암 문제라든가 난치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3대 영양소를 2대 추가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많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우리 노화라든가 영양 문제를 또는 질병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30대가 협착증이 오고 이런 퇴행성이 오는 문제들은 영양 문제와 직결된 문제가 우선 크고 두 번째는 자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강조하는 자세를 고르게 한다든가 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문제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그냥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루 종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저부터도 좀 챙겨야겠네요. 근데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은요. 요추뿐만 아니라 경추랑 흉추 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가 주로 요추관 협착증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그러면 되게 요추 부분이 이제 비중은 많이 다르고 경추에도 협착증이 분명히 나타나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대 국내 의학에서 경추 쪽 목 쪽에 있는 협착증을 감히 그렇게 손대기가 쉽진 않은 이유는 목은 뇌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지주막이라든가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좀 많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숙련과 경험에서 경추관 협착증도 지금 치료하고 있고 흉추 쪽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드물게 가족분들 중에서 흉추 12번이 대부분 골절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노인들이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흉추 11번이라든가 또 그 흉추 12번 아래에 있는 요추 11번 사이가 좁아져가지고 드물게 협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세가 불균형했던 분이 갑자기 담이 결린다고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담이 결린다고 그 근육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원인을 추적해서 보면은 결국 척추에서 비롯돼 가지고 치료해 준 사례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 담 문제가 생기면 주로 흉추 사진을 관찰해서 봐가지고 그 관련된 척추 사이에 어떤 변형이나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줌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흉추 자체 협착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흉추를 과거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다친 경우에는 드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은 어느 관절이냐면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틀 때 목이 먼저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나머지 방향을 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 종일 숙면에 취하지 않는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목척추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인데 그래서 가장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경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중을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많이 받게 되고 또 힘을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요추 환자들을 제일 많이 척추 협착증 그러면 요추 협착증에서 통계를 많이 뽑고 또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요추 협착증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흉추관 협착증도 참 신기했어요. 이 척추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그리고 흉추, 요추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척추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허리 디스크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엄연히 요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크하고 사실 협착증은 엄밀히 다른 질환입니다. 여기 지금 모형을 보셨다시피 이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또 관도 좁아져 있겠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앞으로 구부리면 사실상 뒤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신경하고 좀 멀어져서 통증이 좀 가라앉는 상황이 되고 디스크라는 것은 이 디스크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할수록 더 압박을 주니까 압박을 주면서 신경이 더 힘을 가중하니까 통증이 더 유발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워서 진찰할 집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디스크는 좀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증이 심했을 때 내가 다리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힘을 썼을 때 보면은 디스크는 팔목까지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지만 협착은 대부분 무릎 근처에서 멈춘다는 거, 허벅지 통증이라든가 이런 약간 비교될 만한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봤을 때는 협착증 환자를 MRI를 찍어보면 되게 디스크하고 되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만성화로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면 대부분 통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디스크까지도 나타나고 오래되다 보면 이 디스크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김밥하고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밥에 김이 한 롤이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기에 하나의 막이 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수액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오래되다 보면 대부분 MRI 찍었을 때 디스크 증세가 같이 경합된 거는 그 수액이 탈출돼서 흘러나와가지고 디스크하고 중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 또 강조하겠지만 협착증 근본 치료를 하셔가지고 미리서 이런 2차적인 병변도 막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 지금 방치했을 시에는 더 큰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보면 이 허리가 굽는 현상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라고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이럴 때 정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등이 굽어진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결국은 다 노화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한 단어로 함축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들이 때를 민다고 이 각질을 벗겨내는데 사실 그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노화된 세포를 한 껍질 이렇게 벗겨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포는 재분열해서 또 밑에 층이 새로 생겨서 위층으로 밀어 올리고 그 위층은 또 위로 올리고 이러면서 6, 7단계 세포층이 바뀌면서 우리가 때가 밀어져 나가는 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내일 내 몸에 새로 생기는 세포가 오늘 있는 세포보다 젊다면은 우리는 늙지 않고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새로 분열해서 생성되는 세포가 오늘보다는 더 노화되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삶 자체는 전체적으로 노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는 뭐를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영양물질을 선택해서 우리 몸속에 저장해야 된다는 이치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는 많은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은 자꾸 앞으로 숙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동작들이 앞으로 모든 사물이 그렇게 돼 있고 운전하거나 잠을 자거나 자다가 결국은 신랑 신부 손잡고 자지만 돌아서 가지고 땡그러니 구부려서 자게 되고 아마 그걸 누군가 엄마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소 본능 때문에 그런다라고도 하는데 우선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이게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숙이는 쪽이 등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서 일할 때는 아무래도 모든 물건이 뒤에 있지 않고 우리가 뒤에서 물건을 들 수 없다 보니까 앞에서 수그리게 되고 또 여성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들이 설거지 일할 때도 뭐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은 괜찮지만 10분, 20분 숙이다 보면 자꾸 거기에서 힘이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진 데도 많은 영양 공급이 해줘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노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통증이 일어나고 유발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도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왼발이랑 오른발 하나를 설거지대에다 발 하나 딱 갖다 대시면은 허리를 덜 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상을 알으시고 생활할 때도 몸 습관적으로 팔 하나를 무릎을 갖다가 안쪽에다 대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네. 혹시 나도 설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을 자가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못 움직이고 통증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좀 풀고 나면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 잘 걷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슬리퍼를 신고 갈 때 좀 벗겨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분들은 집에서 다리를 한 번씩 들어 올려 보시고 내가 지금 아침에 자고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통증이 오는데 이 증세가 좀 움직이면 괜찮고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요추 뒤에 여러분들이 감자탕집 가면 뼈다구 해장국에서 그 살 좀 많이 주면은 그 집이 참 고맙고 그러지만은 그 뜯어먹으러 간 게 그게 전부 인대살입니다. 자, 그 부분들이 좀 굳어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영양물질을 보고 우리 몸의 인체 조직이니까 유연해야 되는데 굳어지다 보니까 딱딱하게 되고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신경들 다 통증 이거 가질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신경들이 통증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도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자 척추관절은
내가 통증이 오면은 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박으로 다쳤을 때는 뭐 금방 병원을 가본다지만 내가 별로 다치지도 않고 흔히 병원 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 과거에는 이거 안 아팠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어디가 좀 아프고 그거는 벌써 퇴행이 많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걸 자꾸 집에서 며칠 좀 둬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일주일 이상 끓이시면 안 됩니다. 일찍 병원에 가셔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도 혹시 나이 먹어서 이러진 않을까 하고 싶고 특히 40대 이상 분들 일찍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협착이 오거나 퇴행 변화가 왔는 거를 이 척추 관절 사이에서 좀 관찰해 보셔가지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라든가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요법 치료법들을 의사분들한테 지시 받아가지고 몸 관리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많은 어머님들 이 척추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냥 휴식만 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꼭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프긴 아파. 근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지금 척추 협착증은 최근에 과거에는 일단 수술을 먼저 하죠. 근데 수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이쪽을 전부 다 우리가 수술한다고 이제 째고 나서 여러 층을 또 조직을 벗겨내고 다시 또 그 사이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수술한 다음에 다시 또 전부 인체 조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쪽에다 과거에 주변에서 간혹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사이에 간격을 이걸 넓힌다고 여기다 큰 핀을 박습니다. 그런 이제 핀을 박고 나면은 그게 그대로만 또 가면 좋은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됩니까? 자꾸 몸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면 그게 반드시 있지 않고 이 자체가 또 비틀어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체가 협착증이 또 다시 협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핀을 박아놓으니까 협착은 안 이루어지고 이게 비틀어져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부 신경이 하나씩 양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통증이 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의사들이 주사를 놓고 진통제를 놓고 진통제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약 먹을 때 뿐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가서 이 처방 저쪽 병원에서 저 처방 받고 아니면 또 호르몬 주사에 호르몬 치료도 받고 어디 가서 또 침 맞고 그러지만 그런 일시적인 통증 치료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이면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척추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참 쓰고 싶어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의 영역인데 그 말을 쓸 수는 없고 완치라는 것은 사실 참 그 광범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어가 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이 오늘 치료받아도 또 노화는 될 거니까 지금 원래대로 모습으로 좀 돌려놓음으로써 그 치료에 완치에 좀 접근하고 싶다는 의사의 하나의 욕심이지 어떻게 우리가 완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근본 치료에 접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말고도 요즘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비수술 치료는 여러분들 흔히 병원에 가서 하는 물리치료라든가 또 약물치료 또 운동치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신경차단술 또 신경성형술 또 레이저 시술을 하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흔히 하는데 사실 그것도 현재까지는 통증 치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거나 또 신경차단술 신경에 대해 약간의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통증 치료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우리가 결국 좁아져 있는 척추 협착증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 치료하자 그래서 루트라는 말 아시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루트 4는 2. 그래서 근본을 찾아간다는 것이라 루트 통증 치료 뭐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루트라는 게 근본 통증 치료를 막아줘가지고 통증뿐만 아니라 협착증의 근본도 좀 고쳐보고자 해서 다음 사례에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치료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요. 원장님께서 20여 년 동안 이 수술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인 연구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좀 신변잡기 같은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원래 군대에서 몸을 좀 다쳤어요. 대통령 가까 돌아가신 이고 나서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한 6개월 입원했었는데 제가 이 상지가 이 팔이 양쪽 팔이 부어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는데 이 원인을 못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정 치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또 무거운 짐을 들어도 금방 부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원래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려다 보면 많은 습작을 해야 되는데 우울한 20대를 보내고 나서 갑자기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의과대학을 20대 후반 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의과대학을 가서 보니까 현재 서양의학 제도가 대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의학을 빼놓고는 임상에서 되게 수술 위주로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과 같은 과목이 훌륭한 과목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하지 않고 고쳐볼까 하다가 제가 대학 때부터 제 몸을 관심을 가져오면서 서서히 이제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이라는 미명하에서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을 접근하려니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한때 좀 수술 치료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추구했던 바와 맞지 않아서 다시 비수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병원에 과장이 수술해놓고 난 뒤를 수술 뒤에 환자를 관리하면서 주사를 한 대, 두 대 놓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가 왔을 때도 주사 치료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럼 먼 훗날 보니까 그걸 병원 요즘에서 의학에서 TPI니 프로세라피니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쭉 해왔었더라고요. 뭐 지금은 또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다른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몸을 치료해 보니까 지금은 통증 없이 제가 이 팔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거 그랬죠. 또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육상을 좀 했었는데 왼쪽 무릎이 안 좋아지고 제가 십다인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연골도 안 좋고 반월판도 안 좋은 상태인데도 아직도 수술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또 96년도 4월 5일 아침 7시 30분에 호남 고속도로 구중충돌에서 네 번째 차가 끼어가지고 디스크가 파열된 사례가 있어서 제 몸에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월이 지나도 수술 않고 잘 견뎌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제 몸에다 직접 이 치료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몸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접하게 됐었고, 또 이게 계속 발전해서 2000년도 초반에 중풍 재활 환자를 거의 외기경상으로 봤을 때는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치면서 제가 여성 성기하고 인간의 그 눈알 빼놓고는 주사를 다 찔러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이걸 터득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협착증이 정말로 좁아져 있는 척추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 스스로 참 어떻게 보냐면 참 미련스럽게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해오다 보니까 많은 그런 기적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만간 이제 책을 좀 집필해서 많은 의술을 좀 전파시키고자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장님의 이 치료 방법은요, 사실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환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 치료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신경성형수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블록이라고 우리가 이제 엉치뼈에다 여러분 주사 맞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치료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또 프로세라피라는 또 치료도 해서 어쨌든 통증을 없애주면서 1차적으로 환자는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멈추지 말고 제가 이걸 또 근본적으로 고쳐봐야 되겠다 해서 비수술 치료에다가 지금 비수술 치료 그러면 일단 통증이 완화되니까 비수술 치료의 범주로 들어가지만 저는 조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수술 근본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좁아진 척추 사이를 좀 벌려놓고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즘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치료 사례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은 현재 하고 있는 게 성형수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신경 차단술 한다거나 또 프로세라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통증 완화만 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 통증이 유발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근본 치료까지 접근하셔가지고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좀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골프 치는 사람 골프도 치게 해야 되고 네. 이런 근본을 돌려야지. 통증만 없앤다고 금방 또 가서 제자리에 돌아가면 또 통증이 또 재발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지금 근본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앞서서 루트 통증 치료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치료법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통증 치료도 결국은 제가 통증도 완화를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그렇죠.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협착이라는 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좁아지는 사이에서 보시다 보면 양쪽에 신경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가지치는 건 다 빼놨습니다. 이 신경들을 누르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허리에 있는 이 5개 신경은 전부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뒷다리도 땡긴다, 엉치가 아프다, 또 뭐 대퇴부 안쪽이 통증이 온다, 뭐 쥐가 난다, 이런 모든 통증들의 원인들을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원인들도 고쳐줘야 되지만 이 협착이 온 근본 자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협착증만 치료해야 되는 목적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보십시다. 구조물을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모형을 갖다 놨는데 이 모형과 같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저 엉치뼈라고 합니다. 이 엉치뼈 안에 있는 많은 조직물들, 그러니까 방광 들어있죠, 직장이 있죠,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여성들 같으면 여성 생식기,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골반 안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비틀어지거나 퇴행성이 왔을 때 영향을 미친다면 안쪽으로 이런 병들이 전부 다 유발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 자체를 오래 방치하면 이런 협착증은 결국 골반하고도 또 연결해서 2차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이 척추 이 앞쪽에 있는 이 5개 요추에서 골반 사이 밑으로 여기 양쪽에 큰 대요근이라고 큰 근육이 이렇게 내려간 걸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는 소요근. 어쨌든 이 근육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허리 1번, 2번, 3번 전부 연결돼서 이렇게 골반 안쪽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협착증이 와서 이게 좁아진다고 치시면 이 사이가 각각이 좁아지면 이것들이 전부 근육의 단축이나 또 긴장이 일어나 가지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퇴퇴부에 잡아당기면 여기 우리 엉치 관절이죠.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여기 있는 또 많은 아까 앞에서 그림 보셨던 이런 구조물들의 이런 내용물들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2차 병들이 또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허리 요추에서부터 골반 안쪽을 타고 이렇게 쭉 근육이 이렇게 타고 내려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협착증이라는 것은 협착증도 있지만 척추가 비틀림이도 일어나고 앞으로 빠져서 전방전이증도 일어나고 악화돼서 디스크도 일어나기 때문에 협착증을 고쳐놓는다는 것은 이런 많은 2차적인 질환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협착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굿 닥터 굿 라이프 지금 박상훈 원장님과 함께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았다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요, 왼쪽 엉치하고 넓적다리 쪽 부분이 저리면서 묵직한 느낌이 오래 지속됐어요. 해소가 안 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척추병원을 찾았어요. 이제 거기서 촬영 결과는 전방전이증, 척추협착증, 척추분리증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셨어요. 이제 시간을 다투는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그 수술 또 시술 하신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정보를 나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요. 허리가.
심할 때는 다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할 때 아주 불편할 정도로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움직이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일상생활은 다 편안하게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좀 막 이렇게 편안하게 수면을 못 취하고 막 뒤척이면서 그렇게 잤고요. 일어나면 똑같은 그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조조 강직감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 엉치 쪽에 무거운 것, 다리 저린 것도 느낌이 가벼워지면서 생활의 활기가 생기는 정도로 아주 기분이 이렇게 업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제 느낌이. 뭐 상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괜찮구나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지시에 열심히, 진짜 열심히 따라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찍어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12회를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12회 치료받고 찍어본 결과 이제 협착이 좀 간격이 넓어진 거예요. 1mm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건 잘 모르니까 일단 제 몸이 가볍고 편해졌으니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얼마나 아팠었냐는 제가 장사를 30년을 했었는데 장사를 그만둘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팠던 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는데 병원마다 다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고 그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아프면 다리 이렇게 만지고 주무르고 다리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다가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고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난간 있는 거를 붙잡고 매달려서 올라가고 안 그러면 그게 힘들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엘리베이터 어디에 있나 그거를 찾아서 거기 있는 데만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제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학교도 가다가 말다가 다리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허리 아픈 거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머리를 감고 오래 엎드려서 하는 일을 하면 이 허리가 가끔가다 뻐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리에 척추가 5번, 4번 이제 그 뼈가 나쁘다고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허리가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도 치료해서 지금은 완벽하고 다리도 완벽하게 잘 나았어요. 지금은 막 걸어도 운동을 해도 이 아픈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도 오전에는 열심히 다니고요. 금천구에다 지금은 어묵 가게도 내가지고 어묵 장사도 해요. 내가 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니면 장사를 시작하겠어요. 장사 절대 못 하죠. 근데 이 다리를 여기 다니면서 고쳐가지고 지금은 장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옛날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메일 정도로 아팠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제가 이 민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 국악원에 다니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남들한테 노래도 해주고 싶고 이제 장구도 쳐드리고 싶고 그런 공연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악도 열심히 배우고 지금 민요도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장사는 이제 하는 건 하지만 내가 그런 것도 하면서 공연도 하고 남들한테 베풀면서 이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굿 닥터 굿 라이프. 현재 박상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요, 실제 치료 사례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아니, 원장님, 저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프셨던 분 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치료하신 분인가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분도 많은 병원을 거쳐서 오셨어요. 그렇군요. 많이 거치고 이분이 지금 대학교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MRI상에서도 협착증이 나타났지만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상에서도 4, 5번은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화살표 이 자리가 네. 지금 이쪽 신경이 나오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텐데 여기는 좁혀져 있으니까 이 신경이 아프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벌리는데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뭐 성실하게 치료도 하셨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신 분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셨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 그만하자 그랬는데 자기가 마무리하겠다고 한 달을 더 치료하고 가신 훌륭한 사례 중에 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은 아마 72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 척추 5번 여기 이 화면에서 좀 흐립니다만 이 5번이 엑스레이를 보니까 앞으로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방으로 빠져 있는 걸 근육 강화 치료를 해가지고 42일 되는 날 제자로 이렇게 들어간 사례라 막상 사진에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놀랬던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은 목 협착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사진은 우선 첫째 보면 일자목이 나타났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러네요. 되게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나가면은 거북이 목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벽에 높이 핀다거나 또 여성들이 침대에 고개만 숙이고 텔레비 보는 경우 이런 목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목척추가 7개 뼈가 있는데 이 7번하고 그 다음에 흉추 1번 사이가 좁아져 있는 사진이 이 망곡들로 살리면서 좀 넓혀지고 또 통증이 사라진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제가 루트 근본 치료하면서 암 중풍 환자가 찾아왔는데 입이 돌아가지고 우선 중풍 안면 치료를 해드려서 본인이 한국의학 발전을 위해서 사진을 제공하겠다 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치료는 이제 제가 무지외반증을 치료 왔을 때 이 정도까지 좀 수술하지 않고 루트 근본 치료 해놨던 사례들이고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 척추를 이렇게 곧게 세워놨던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비수술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협착증만 지금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연령이 많으신 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협착증 왜 꼭 치료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방송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네. 지금 여기 무릎을 보면은 무릎 내측이 굉장히 내경이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좁네요, 지금. 루트 근본 치료에서 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정도 간격으로 정상 회복을 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굿 닥터 굿 라이프 박상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치료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사실 이 치료가 다 된다고 해도요. 네. 이 사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어차피 우리가 삶의 하나의 과정은 노화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 뭐 신경 성형수술을 했던 어떤 치료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일단 집에서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우선 자세를 좀 고추 세운다든가 의자 앉을 때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집에서 그 부부끼리도 잠잘 때 항상 신랑과 그 부인은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인데 1년에 한 번씩 옮겨서 서로 마주보고 자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그래요? 테레비 위치가 왼쪽이었으면 1년에 한 번씩 오른쪽으로 옮겨준다든가.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면 내가 어떤 그 수업 받으러 갔을 때 맨 뒤쪽 오른쪽 앉은 사람은 다른 강연장에 가도 또 그 자리를 앉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중력이 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습관들을 반대쪽으로 해볼 필요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양반짓을 하려면 꼭 왼발이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서도 왼발이 밖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발도 오늘은 바꿔서 앉아보시고, 그다음 의자에서 다리를 한쪽 다리를 포갠다 그러죠. 그러면 한쪽 다리가 올라간 사람은, 왼발이 올라간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 가서도 꼭 왼발만 올라갑니다. 오, 그 맞아요, 반대로 맞아요. 좀 하시면 어색해서 잘 안 돼요. 그거는 골반이 돌아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셔가지고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일반적으로 길가에 다닐 때 주로 우리가 가방을 핸드백을 많이 메거나 남성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면 꼭 반복적이에요. 그쪽이 우선 내가 숙달되니까 여성들이 오른쪽 핸드백 드신 분들이 대개 보면 오른쪽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 척추도 왼쪽으로 휘게 됐으니까 반대쪽으로 해주시고, 이 세 가지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하는 자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놓고 나서도 내 습관이 반복적으로 매일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잠자는 위치, TV 보는 위치, 어디 가서 방에 앉는 자세,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포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이제부터 반대로 하는 습관들을 꼭 가져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지금 사후 관리라고 해서 전 대단한 방법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사후 방법, 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가장 근본은요, 이 척추관 협착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 방법이라기보다 특히 산업 현장이라든가 그 엎드려서 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좀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유연하게 몸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계속 30분이라든가 1시간 정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특히 이 척추 관절들이 많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유심해서 하십시오. 어떤 화가는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7시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린답니다. 어떤 그 IT 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일어서 가지고 기지개를 하루 한 30번 정도 하는 습관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해요. 간단한 체조한다거나 뭐 일부러 내가 오늘 업무 끝나서 어디 뭐 보디빌더 하러 헬스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습관들을, 좋은 습관을 가져서 간단하게 내 몸을 푸는 습관들을 하십시오.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게을러서거나 나태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한 그런 반복된 간단한 집에서 하는 운동들이 가벼운 운동이고 별 가치 없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행위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나쁜 습관이듯이, 여러분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그런 체조 운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일상에서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리에 있는 인대들 꼭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아껴서 자꾸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지개를 쭉 한번 펴봤거든요. 왠지 척추가 쭉 펴지는 느낌에 굉장히 좀 가뿐해지고 시원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도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이 빨리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근본 치료를 하다 보면 통증이 빨리 완화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을 자신 있게 쓰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루트 근본 치료를 하고 나면은 통증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특히 더 발견하는데, 얼굴 피부가 굉장히 온화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환자가 통증이 사라지면은요, 얼굴이 뭔가 피부 개선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통증은 몸에 많은 호르몬의 변화를 줘가지고 뭐 우리가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 치료 하셔가지고 이런 장점을 꼭 찾아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